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연구의 투자 전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제가 시장에 대한 추세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는 좀 밀릴 수 있다라고 하는데 오늘 좀 많이 밀렸죠. 이게 뭐냐면 이 저항대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가가 올라갈 때 걸리는 부분들이 크게 세 개로 나눠지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가격 저항에 부딪히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는 매물 저항, 그 다음에 추세대 저항,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세 가지가 이게 부딪히면서 주가가 빠지는 거거든요. 그게 왜 중요한 거냐라고 했을 때는 지금 시장 자체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 수급이라고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견조한 상황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상승 추세라 그래요. 작년에 우리가 2, 3년 전에 겪었던 계속 올라가는 추세에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보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지금은 어때요? 떨어지는 추세. 근데 한번 추세를 만들면 계속 올라가는 추세를 보여주고, 한 번 또 추세를 만들면 계속 떨어지는 추세를 보여주고, 한 번 올라가면 또 계속 올라가는 이 추세를 보이고, 한 번에 계속 횡보하면 계속 횡보하는 추세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고점을 찍고 떨어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좀 우리가 조심해야겠다라고. 왜? 하락 추세는 바로 땡기기 위한 그 걸음은 밑걸음의 시그널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시그널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외국인이란 말이에요. 저번에도 매번 얘기했죠. 외국인 키예요. 그 대신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 추세대, 어제 말씀을 드렸던 그 자리거든요.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근데 보면 여기서 보면 이 변곡 라인이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여기 하나, 여기 둘, 여기 세 개. 요 자리는 올라가지 못하면 많이 밀립니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올라가는 것보다 밀리는 게 상황이 더 있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오늘 밀렸잖아요. 이게 추세대예요. 추세대 저항을 막혀서 밀린 거거든요. 그러면 이 자리는 더 밀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어제 얘기했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좋은 게 아니다. 바이든이 와서 좋은 거라고 얘기하지만 좋은 게 아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돈을 써야 되는, 돈을 미국에 투자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좋지 않을 겁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SK 하이닉스하고 오늘 삼성전자가 많이 밀렸잖아요. 어제 방송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우리가 믹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우리가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오늘도 밀렸죠? 이게 봐오는 거예요. 가만히 객관적으로 봤을 때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움직일 수 있다가 실질적으로 곰곰이 생각해보면 야, 이건 우리한테 호재가 아니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반영이 됐다. 특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오늘 딱 보면 외국인들의 가장 이 매도가 강했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오늘 보면, 그죠? 외국인들이 가장 매도가 많이 컸었던 거 한번 볼까요? 하위선을 보면 이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란 말이에요. 그죠? 삼성전자가 1순위고 2순위가 SK 하이닉스에 이쪽을 많이 때렸어요. 근데 봐봐, 외국인 기관들을 동시에 같이 때렸단 말이에요. 외국인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개인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때리고 있고 이쪽은 받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이 개인과 기관하고 외국인이 싸우면 누가 이기냐? 당연히 외국인이 이기죠. 돈이 많은 사람들이 이기는 거거든요. 금융시장은 개인들이 아무리 발붙여도 이쪽한테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개인인 거잖아요. 개인이면 돈 많은 사람한테 붙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외국인 포지션이거든요. 그 외국인에 따라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월 달에는 좀 더 안 좋은 게 이제 공매도 해제가 되잖아요. 6월 달에는 지금은 코스피 200, 코스닥에 정해진 수량만 그 종목에 한해서만 공매도가 이루어지지만 6월에는 전면 공매도가 되게 되면 또 시장에 대한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또 공매도도 좀 많이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상관관계의 메커니즘들이 우리한테 우호적이진 않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까지는 끝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 단기 반등은 또 들어올 수 있어요. 그 대신에 여기서 밀린다 그러면 이 중요한 배드라인스, 기술적 반등이 이 구간이거든요. 여기 2550, 저 박스 하단이라고 그랬잖아요. 박스권 하단, 박스권 상단, 여기서 움직이거든요. 그 대신에 여기 깨지잖아요. 그러면 한참 밀려요. 한참 더 밀릴 수 있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또 데드메인, 여기서 반등이 들어오고 또 여기 기술적 반등 하나 둘 3일 우리가 얘기했던 그날 반등이 들어올 겁니다 라고 한다. 그때 급등했잖아요. 그렇듯이 요 자리가 되게 중요한 시장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탑다운 방식을 많이 써야 돼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의 상황들을 우리가 고려해야 돼요. 근데 코스닥은 너무 밀리지 않아요? 라고 하는 거잖아요. 코스닥은 우리가 얘기했지만 가벼워요. 가볍기 때문에 진동 폭이 되게 커요. 오늘 보면 이런 거 보면 미코 바이오랩 매드 이런 것도 보면 봐봐요. 갑자기 들어 올렸죠. 여기 봐봐요. 얼마짜리 작년 12월 가격이거든요. 이거를 하루 만에 올렸어요. 그죠? 왜? 매집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봐요. 거래가 불러와서 여기는 껍데기다. 그래서 거래가 다 붙으면 강하게 움직인다. 그럼 뭐 지금 몇 개월이에요? 지금 6개월 동안 시장이 조정 5개월 정도, 거의 5개월, 6개월 정도 계속 빠졌거든요. 근데 중간중간 들어오르잖아요. 이게 매집봉이라고는. 이런 걸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빠짐이 더 심해요. 부침이. 그러니까 시세의 변동성이 되게 크거든요. 그럴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거래량. 그리고 우리 가장 가깝게 봐라 해서 거래량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거래량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보여지거든요. 거래량 여러분들이 꼭 머릿속에 기억해요. 거래량은 매집이다라는 것들 우리가 보면 돼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그리고 어제 우리가 추천했던 종목들 봐봐요. 시장 대비 잘 안 빠지죠. 한미약품 같은 거 봐봐요. 시장 대비 안 빠지죠. 봐봐요. 그죠? 안 빠지잖아요. 오늘 플러스권에서 살짝 밀려잖아. 잡잖아요.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 그죠? 예. 그 다음 잘 버티죠. 1%대 그 다음 HMMN 플러스 나왔었죠. 어제. 예, 봐봐. 이런 것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올라가는 거. 수산중공업도 오늘 말씀드렸었죠. 강하게 아침에 움직였었죠. 예, 수산중공업 이런 거 봐봐요. 이거 봐봐. 이거 그죠? 아침에 강하게 움직였고 단기 매매 할 수 있었던 종목인 거잖아요. 아침에 몇 프로까지 올라왔냐면 6%까지 올라왔거든요. 예, 이런 것도 보면 우리가 딱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KTNG 뭐 이런 것들. 예, 이런 것도 우리가 보는 거죠. 이렇게 플러스 나오죠. 또 KTNG 어제 얘기했던 종목들이 그 다음에 NC소프트 바닥권에 있는 거 이런 걸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남들보다 좀 덜 빠지는 것들 바닥에서 세게 움직이는 것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잘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업앤다운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순환매라고 그래요. 이 순환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쪽을 공략해 맞는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근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어때요? 이제 저점을 딱 기다리는 거예요. 저점 단위에서 공간매매 우리가 배웠던 공간매매 이 공간매매들을 배워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추세대 매매 우리가 다 배웠던 거잖아요. 공부하면 이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저항대가 3개 있는 거고 그 저항대 맞으면 확률로 우리가 붙는 거죠. 뭐 금리 인상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건 다 의미가 없어요. 실전에서는 지금 현 상황이 어떻게 될 거냐 미래의 부분 주가는 무조건 올라가거든요. 미래 거기서 살을 붙이는 거거든요. 근데 현 시점에서는 우리가 뭘 봐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수급 그 다음에 내일의 환경 미래의 거는 우리가 또 올라가요. 결국 올라간다니까. 주가가 우리가 보면 결국 올라가잖아요. 그죠? 이게 맞지 않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잣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 거시적인 건 의미가 없어요. 그건 맞출 수가 없어. 그냥 흘러가는 대로 놓는 거죠. 어차피 지금 주가는 올라가게 돼 있어요. 지금 올라가는 거지. 이렇게 올라갔잖아 계속. 그죠?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 어디 쪽에서 반등이 들어오고 어떻게 했을 때 우리가 조금 더 긴 추세를 가지고 수익을 얻을 수 있냐 이 방법을 찾아내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통계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통계를 잘 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패턴 기존 흘러왔던 패턴 그 다음에 살을 붙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연구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또 공간 매매 있죠. 여기 기다렸다가 또 공간 매매 하면 돼요. 공간 매매 할 때는 또 가장 먼저 반등이 들어오는 종목들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거든요.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왜? 한 번 더 밀릴 수 있으니까. 여기는 저번에도 추세 저항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추세 저항 이렇게 추세 저항 떨어지는 추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세 저항이 맞은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다음에는 여기서 이제 바닥을 잡을 때 또 들어와서 우리가 공간 매매를 하는 거죠. 그게 공간 매매예요. 그래서 이번에 강의할 때 제가 6월 6일날 우리가 강의하잖아요. 예, 강의할 때 제가 준비를 많이 했어요. 이번에 좀 더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엑기스적인 것들만 가르쳐주기 위해서 지금 계속 데이터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새로운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들어보지 못했던 것들을 가지고 지금 데이터를 만들고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뭐 35일 지지 고가 놀이 그 다음에 고점 7일선 고점 15일배도 급등주 대형주 바닥 신고가 매매 앞차기 업사이클 월봉 36 그 다음에 추세 매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제가 지금 그 교육을 지금 커리큘럼을 짜고 있으니까 이번에 좀 실전에 대한 부분 이것만 알면 우리가 주식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꼭 여유가 되신 분들 신청해가지고 들으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당분간은 좀 조정이 들어오면 저 밑에 박스권 하단에서도 우리가 공간 매매 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오니까요. 한 템포 쉬었다 보자 라는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저점 2550포인트 여기서 한 번 더 밀려버리면 더 강하게 밀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변곡자 아이지예요. 그때 수급의 상황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자. 예, 꼭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시장에 대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고생하셨고요. 내일도 하루 더 밀릴 수 있어요. 그래서 바닥재 테스트가 온다라는 것도 꼭 머릿속에 기억하고 대응하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 내일 뵙겠습니다. 에너지도 드릴게요. 개굴개굴 팍팍 감사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송개구리 김영구 멘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잊지 마세요.